위험한 모험 어설픈 계획. 나는 30대를 과잉의 시기로 간주하게 되었다. 시기 어린 행동은 떠나보냈지만 여전히 젊음을 누린 시기. 30대가 되면 가족을 꾸리고 집을 사고 막대한 갤리스 위원은 2010년에 사망 당시 32세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매우 똑똑한 남성으로 정보기관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상상으로 된 많은 비밀이 그에 둘러싸였다. 그는 주민들이 서로 갖고 계시는 웨일스 북서부의 작은 섬인 앵글시 출신이었고 가족과도 매우 가까이 지내는 것 같다. 게르스는 체격이 요소에 주문을 강했다. 그는 사이클을 열심히 탔고 암벽 등반과 언덕 걷기를 즐겼다. 4인 신문에서 술을 마시러 가지도 않았는데 음악을 좋아했고 미술은 관심이 많았고 최근에는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에서 열린 전시회에 다녀오게 되었고 그는 친구가 거의 없었다. 4인 신문에서 그의 여동생은 오빠가 사람을 쉽게 사귀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확실히 사회생활을 거의 하지 않는 개인주의자였고 유난히 조용한 내성적인 남성이었다. 물론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학업 성적이 범상치 않았고 그래서 자신의 학년 그룹에서 올바나에서 더 나은 많은 학생들과 함께 공부했다. 그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는 아마도 그가 몸을 낮추는 법을 배웠으려고 추정할 수 있다. 그가 스스로의 어떤 생각과 감정을 품었던 알려진 성격으로 보면 그것을 남들과 좀처럼 나누지 않았던 것 같아. 그는 첼트넘에서 일하고 있던 사망 3년 전의 어느 밤 게르스 집주인은 도와달라는 그의 비명소리에 잠을 깬 적이 있었다. 집주인은 남편과 함께 그를 도와주러 달려갔다. 게르스는 밧줄이나 수갑이 아니라 증오를 사용해서 자신의 손목을 침대 기둥에 묶은 채 꼼짝하지 못하고 있었다. 집주인 부부는 게르스를 불러주고 게르스는 집주인에게 도망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 하는 일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집주인 부부는 그 말을 믿지 못했다. 그것은 이것을 성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다시는 이런 위험한 일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게르스는 2009년 4월 첼트넘을 떠나서 런던으로 이사했다. M16으로 영국 비밀 정보부로 3년간 임시 파견을 나가게 된 것이다. 그는 새로운 일에 큰 기대를 걸지만 곧 불행해졌다. 사인신문에서 그의 여동생은 게르스는 누구보다도 여동생과 가까웠던 것 같은데 그가 M16 요원들의 가식적이고 저속한 문화에 적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불쾌한 사무실 정치가 있었다는 암시들도 있었다. 게르스 윌리엄스가 맡은 정확한 업무에 대해서 정보기관은 아무것도 밝히지 않았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는 암호 해독가였고 GCHQ에 재직하는 동안에 암호화 분야에 대한 공로로 큰 상을 받은 팀의 일원이었다고 한다. M16을 옮겼을 때 그는 스파이가 되었을까? 여러 보도에 따르면 그는 전문 해커였지만 이제부터 컴퓨터 화면만 보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다. 국한되지 않았던 것 같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M16 정예는 게르스의 사인신문에서 검시관에게 게르스가 2명의 비밀 요원과 함께 작전 수행 중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런던에서 겨우 1년을 지낸 후에 게르스는 첼트넘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고용주를 설득했다. 게르스는 동료들은 일이 끝났을 때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날 출장에서 휴가를 보냈다. 그가 이 시기에 어디에 갔고 무엇을 했는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마어마한 신용카드 청구서가 날아온 모양이다. 게르스는 8월 11일에 미국에서 돌아왔다. 그때부터 10월까지의 행적은 거의 기록되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았다. 8월 15일에는 쇼핑을 하고 전날 입었던 빨간색 티셔츠와 치노 팬츠를 입고 있는 모습이 CCTV에 잡혔다. 8월 16일 일요일에는 그는 첼트넘으로 돌아가기 전 AM16에서 마지막으로 간단한 임무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그의 일주일 후인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결국 게르스의 동생이 CQ에 전화를 걸어 오빠 며칠 동안에 연락이 되지 않아서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게르스가 실종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온 지 약 45분 후 델리프 승경이 아파트에 도착했다. 그는 가장 먼저 불이 켜져 있는 점에 주목했고 두 번째로 마치 불타는 것처럼 부자연스러운 붉은색의 긴 여성 가발이 부부 의자 등판에 걸려있는 것을 보고 눈여겨보았다. 아파트는 잘 정돈되어 있었고 침입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
위층에 있는 예문의 침실에 차곡차곡 포개져 있는 타월과 큰 사금 가방들이 이삿짐을 싸는 중이었음을 알려주었다. 갤리프 승경은 안방에 딸린 욕실문을 열었다. 그것은 창문이 없었고 불이 꺼져 있었다. 매우 강하고 역한 냄새가 났다. 방은 더웠다. 발을 찍어는 이상할 정도로 창난방이 높은 온도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욕조 안에는 그들은 빨간색 너스페이스 손가방이 있었는데 지퍼가 채워져서 맹꽁이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승경은 가방을 들어올리려 했지만 겨우 20cm 정도만 옮길 수 있었다. 그는 거무스름하고 지독한 악취를 풍기는 액체가 스며나오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곧바로 도움을 요청했다. 가방에는 벌거벗은 채 부패하고 있는 게르스 윌리엄스의 시체가 들어있었다. 그는 무릎을 가슴에 대고 팔을 가슴 앞에 포겐테야 자세로 등을 대고 누워있었다. 가방 안 시신 밑에 열쇠 2개가 고리에 달린 채 놓여있었다. 이것은 가방 제조업체가 제공한 자물쇠 열쇠들로 밝혀졌다. 나는 게르스를 조사한 3번째 병력자로 그가 죽은 지 한 달 후 부검을 실시했다. 나는 목 부위에 외상이 전혀 없고 몸을 관통한 물체도 없음을 확인해 줄 수 있었다. 사실 치명적이서는 외상의 흔적은 전혀 없었다. 왼쪽 상완에 몸이 있었고 양쪽 팔꿈치 끝에 두드러진 찰거상이 보였다. 왼쪽 눈 안쪽에도 가벼운 찰거상이 있었다. 자연적인 질환이 그의 죽음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첫 번째 병력자인 벤 스위프트가 의뢰한 동물 검사 결과 게르스의 간에서 GHB가 검출했다. GHB는 데이트 강간약물로 더 잘 알려진 하이드록시 부틸산이다. 물론 이 정보는 많은 추측을 불러일으켰지만 상황은 그리 간단치 않다. GHB는 부패하는 시체에서 발견되는 자연 발생하는 화학물질이며 또 혈액과 소변 모두에서 농도가 매우 낮게 나왔기 때문에 동물학자는 그것을 사후 변화로 쉽게 설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게르스 위에는 음식물이 있었고 부패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었다는 점과 외부 손상이 전혀 없다는 점 때문에 벤은 게르스의 사인을 결정할 수 없었다. 따라서 그는 사인 불성으로 기록했다. 그 사이에 두 번째 법의 병력자가 불려왔다. 밀폐된 공간에서의 죽음을 다룬 전문가인 이언 콜드였다. 당시 검시관이었던 폴 랩먼 박사가 이례적으로 내게 세 번째 부검을 요청한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치 않다. 아마도 이때쯤 언론에서 기괴하게 살해되었다는 추정이 널리 퍼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나는 게르스의 시신을 자세히 조사한 후에 수많은 의문에 답하기에는 부패 정도가 너무 심해서 병력적인 관점에서 정확한 사인은 불상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는 데 동의했다. 하지만 죽음에는 병리학적 측면 외에 훨씬 많은 것이 있으며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유력한 사인은 질식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질식. 수사의 분기점은 타인들의 가담 여부를 밝히는 것이었다. 살해해서 넣었을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부 초기 정보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나 가방 욕조의 존재를 타인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 전혀 없었다. 오직 게르스의 DNA만 검출되었다. 물론 프로파일링이 불가능할 정도로 DNA 샘플이 적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 실제로 업데이트된 프로파일링 기법을 적용하자는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달리 증명되지 않는 그의 DNA가 다른 사람보다 게르스의 것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욕조 안에는 지문도 발자국도 없었다. 심지어 게르스의 것조차 발견되지 않았다. 이 경우 게르스의 사망 시점에 그의 아버지에 다른 누군가 있었음을 확인하는 것은 법의학적으로 불가능했다. 빈방에서 발견된 비슷한 가방 3개는 맹꽁이 자물쇠의 열쇠들이 그대로 달려 있었던 반면에 게르스가 죽은 가방의 열쇠 4개는 분리되어 있었다. 2개는 가방 안인 시신 밑에 있고 나머지 2개는 그의 침대 밑에 있었다. 다른 과거의 열쇠들을 건드려서 가리키는 DNA나 지문 증거는 없었다. 하지만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유전적인 증거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그것은 단지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뜻일 뿐이다. 실제적인 증거가 없으면 음모론이 무성해지기 마련이다. 나는 왜 비교적 혈관이 없는 기 또는 엎스하게 혈관이 없는 발가락 사이 공간이 항상 이런 치명적인 약물 주입의 경로로 거론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 모든 가설들에 대해서 후속 수사가 이루어졌고 하지만 이 사건의 수사가 필요한 또 다른 영역이 있었다. 바로 게르스의 사생활이다. 나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 종류의 게르스는 세인트 마틴 대학에서 패션 디자인 최적 강좌를 2개나 들었고 실제로 사망 당시 옷장에 걸려있던 디자이너 의상에 수천 파운드를 썼다.
그는 또한 값비싼 여성 신발을 6켤레나 갖고 있었다. 옷처럼 대부분의 포장도 굴지 않은 채 새 상품이었다. 단 4켤레만 신은 흔적이 있었다. 사이즈는 6과 1분의 1로 그가 신기에 그리 작지는 않았겠지만 아마 깎여질 것이다. 그러면 사이보다도 소유가 중요했다는 점이 그 남자와 그의 인생에 대해 무엇을 말해줄까? 그의 아파트에는 많은 여성 가발이 있었는데 경찰이 부엌 의자 등 바지에서 발견한 것 빼고는 모두 시신이 발견된 가방과 유사한 가방 안에 넣어 자물쇠로 채워 놓았다. 화장품과 액세서리들도 있었지만은 그 중에 어느 것도 사용한 흔적이 없었다. 아파트 곳곳에 떨어진 정액에서 DNA 증거가 발견되었는데 모두 게르스 정액이었다. 단 옷에서는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일부는 욕실 바닥에서 나왔다. 적게 1년 전 그는 묻고 저기 판다지 패티시 관련 웹사이트 내 것을 반복적으로 이용했다. 안 묻고 즐기기 사이트 회원가입을 해왔다. 게르스는 묻고 즐기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지만 다른 사람을 끌어들인 증거는 없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행위로 보일 것이다. 이런 행위는 성적 만족감을 위해서 두려움, 심지어는 공포를 느끼고 싶어 하는 욕구에 뿌리를 두고 있다. 아드레날린은 현재 투쟁도피 반응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지만 빅토리아 시대 이전에는 투쟁도피 에너리 호르몬이라는 더 폭넓은 애칭을 가지고 있었다. 자율신경계의 두 측면은 성적인 오르가즘에 이르는 필수적이다. 하나는 부교감 신경계로 휴식 및 소화 이 시스템으로도 알려져 있다. 부교감 신경은 몸을 이완시키고 나아가서 편안하게 만들어서 성적 흥분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일단 흥분이 일어나면은 이제부터 교감 신경계가 나선다. 결과로 호르몬들 중에서도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서 맥박이 빨라지고 모세 혈관들이 수축하고 혈압이 상승하며 호흡이 거칠어진다. 이 때문에 심각한 간성동맥 질환을 앓는 사람이 성행위를 하면 위험해질 수가 있다. 나는 이런 순간적인 아드레날린 분출과 관련이 있는 죽음을 많이 보았는데 그 가운데 다수가 혼의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말해두고 싶다. 더 큰 성적 자극을 얻고자 아드레날린 수치를 올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을 쓴다. 성적 흥분을 위해서 남들이 정상이라고 부르는 것 외에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도착이라고 하고 도착 오면 폭이 넓다. 도착 관련 질식 도착은 보통 비닐봉지를 사용하고 옥을 매는 걸 차지한다. 자기 색정이 있다면 치명적인 행위로 변하는 것은 그저 우연일지도 모른다. 재련한 외독을 바꾸거나 단지 목동맥을 압박하는 결박을 위치를 바꿨을 뿐인데 운명이 달라질 수가 있다. 뇌의 산소 공급이 심각하게 줄어들면 성적 감각을 통해서 모든 감각이 날카로워진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이런 쾌락은 에는 의식이 희미해지면서 일어나는 통제력 상실이 동반이 된다. 심리학에 따르면 성적 도착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계획, 행위, 그리고 그 이후에 체험하다가 또 만족감을 구성하는 세 번째 요소가 가정 달성하기 어렵다. 사진과 영상을 찍는 방법을 많이 이용하지만 그 필름을 현상하기 위해서 동네 화학자나 사진관을 찾아갈 사람은 거의 없다. 포르노 스타가 고전적인 얼가미를 목에 걸고 의자에서 발을 떼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히면 스톱워치를 누른다. 18초째가 되자 그녀의 가슴과 복부가 들썩이기 시작했다. 이는 호흡을 하려는 시도가 점점 필수적이 되고 있다는 뜻이다. 그는 밧줄을 잡고 벼우를 내려놓지만은 여성의 발이 바닥에 놓였을 때 스톱워치는 40초를 가리킨다. 그녀의 몸은 이제 뻣뻣하게 굳어서 다리와 발이 안쪽으로 돌아가고 발꿈치는 펴져 있다. 여러분이 이 단계에서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많은 의사들도 정확히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질식이 놀랍도록 가역적일 수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녹화된 자기 색정사를 살펴본 다른 연구들은 이 포르노스타가 질식에 처하는 각 단계의 타임이 꽤 일반적인 것을 보여준다. 구조할 사람도 없고 안전장치도 없다면 실제로 사망하는 시점은 언제일까? 의식을 상실하기 직전 저산소증에 처하는 짧은 시기는 자기색정적인 모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매우 흥분되는 순간인 동시에 극도로 위험한 순간인 듯하다. 법의 병력절도 모든 종류의 패티시를 목격하지만 우리가 목격하는 것들은 모두 치명적으로 끝난 행위들이다. 법의학자가 아닐 아그라월 패티시즘의 단계들에 대한 연구조사를 실시했다. 첫 번째 단계는 욕망이 생기는 것, 이런 가벼운 선호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단계로
세 번째 단계는 패티시 없이 섹스가 불가능하다. 마지막 단계는 패티시가 성파전을 대체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주 가벼운 접촉이나 냄새만으로도 그 과정을 시작하고 완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도착은 널리 펴져 있다. 아마 한때 성애를 억압했던 종교도 도덕적인 문제들에서 많은 사람이 자유로워졌기 때문이다. 나는 혼자 사는 남성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망한 현장에 도착할 때에는 사망자 가족, 또 포르노그래피나 여장 같은 증거를 숨기기에 급급해 충격을 받을 여유조차 없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들고는 했다. 청부 살인자들이 본인들의 가다운 사실을 감추기 위해 조금을 자기 색정사, 자살로 위장하는 경향이 있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는 것과 같다. 감금가. 게르스의 사망에 대한 서술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진전이 없었고 여동생도 그런 증언, 여동생 세리는 증인으로 등장하면서 일종의 패션 아이콘이 되었다. 그녀는 오빠를 흠모한 것이 분명했다. 그녀의 묘사 따르면 게르스는 매우 위험회피적인 성격이었다. 위험회피적이다. 이런 삶은 죽은 사람은 아니 단순히 의식이 없는 사람에도 옮겨봤다면 그 정도 몸무게가 나가는 사람을 옮기는 것을 얼마든 힘들은지 알 것이다. 굉장히 무겁군요. 그 여동생은 오빠가 신중하고 위험회피적인 계획가였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둘러싼 여러 변칙적인 상황들이 의심스러워 보이는 이유는 수사의 비밀이 끈질기게 달아다녔기 때문이다. 음모 이론이 더 흥미로운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보기에 게르스 윌리엄스의 안타까운 죽음은 30대에 흔히 나타나는 패턴과 일치한다. 위험한 모험을 즐기며 똑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수년에 걸쳐서 행위의 수위를 점점 높여가다가 결국 불운이나 어설픈 계획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다. 그렇게 불행할 수도 있겠네요. 죽음과 복음. 두 번째, 나는 런던의 값비싼 독립 기천 한 아파트로 들어갔다. 그 아파트는 아름다운 고급 주택 단지 안에서 잠시만은 더럽고 지저분했다. 그래서 방구석에 커다란 수납장이 있었고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보는 것은 형사가 범인은 합의된 성공이었다고 주장할 거예요. 합의된 성공. 고인이 몇 주 부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아. 그런 것 같아요. 주방에 음식이 하나도 없어요. 소병뿐이라고요? 보석상 위스키. 우리가 술을 마시면 위와 소장으로 빠르게 내려온다. 소장은 알코올로 우리는 일마다 알코올을 흡수하는 속도가 다르고 소장 내벽을 통해서 혈류가 내려가기 전에 알코올은 대개 위에 머문다. 알코올 도수는 확실히 흡수에 중요한 요인이다. 몸 자체는 강한 술의 흡수를 지연시키려 하고 그러면 음주 방정식의 다른 즉 몸이 알코올을 제거하는 과정은 어떠할까? 간의 효소들은 3단계 산화 과정을 통해 알코올을 이산화탄소나 물로 분해야 한다. 알코올 단위는 거의 마법의 고무줄처럼 보인다. 즉 인간은 지나저나 어제 심지어 오늘 밤에 소비한 알코올 단위수를 엄청나게 과소평가한다는 말이다. 알코올이 신경세포에 미치는 영향은 산소가 부족할 때와 비슷해서 신경세포 스위치를 끄거나 둔감하게 만든다. 이 농도에서 대뇌 위주로 더 정교하고 전문의 세포들이 영향을 받는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여기서 더 올라가면 의식이 혼미해지고 때로는 혼수 상태에 빠지기도 한다. 나는 젊고 여기 넘치는 병리학자일 때 런던을 종횡무진 누비며 갑작스러지만 의심의 여지가 없는 죽음에 대해 하루에 수차례 부검을 실시했는데 그 시절과 시체 안에서 도착할 때마다 평범한 뇌졸중과 심부전뿐만 아니라 술 때문에 저 세상을 버리는 사람을 보았다.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 사망자의 5% 이상이 술과 관련했으며 20에서 39세 연령대에서 놀랍게도 13.5%가 알코올로 인해서 사망한다고 추정했다. 알코올 농도가 300mg, 100ml를 넘으면 뇌깁스한 곳에서 심장과 호흡 조절하는 신경세포들이 활동 정지에 가까운 상태가 된다. 나는 동물 검사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는 펠리시티 베겐돌프 얼마나 마셨는지 알 길을 없었다. 사이먼은 병원 당직이었던 어느 날 응급실에서 호출을 하는데도 응답하지 않았다. 32살 뇌졸중으로 즉사했는데 당시 32살 젊은이 뇌졸중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지만 노년에 발생하는 것과는 원인이 다를 수가 있다. 원인이 작은 동맥, 정맥 그리고 때로는 2 이상은 해박적인 접종까지 모든 것이 한 덩어리로 뒤에 엉켜있다. 코, 건, 비장 같은 몸의 다른 부위에서도 동정맥 기형이 생길 수가 있지만 뇌에서 가장 자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복음에서 사이먼의 뇌졸중은 파열된 동정맥 기형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이먼의 음주가
혈관 파열에 기여했을까? 그렇지도. 가던 음주는 동정맥 기형이라는 유전적인 약점의 추가로 압박을 걸을 수 있는 한 가지 요인이다. 그의 죽음에 술이 어떤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전국 사망 통계에 그의 죽음은 자연스러로 기록이 되었다. 21세기 들어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이런 사망률이 감소했다. 나는 집에 술 마실 위는 사람이라서 그러면 벨리티시에는 알코올은 강하면 질환 및 증세를 일으키는 위험 요인이다. 유광은 주로 노란색 지방이지만 그 속에는 얇고 하얀 띠 조직이 지나가는데 여기에 재질 생산한 분비선들이 들어있다.重량은 구슬 크기였고 손가락으로 만졌을 때 거의 딱딱했다. 주변 조직과는 사뭇 다른 새하얀 색깔이 위협적으로 육안으로 보기에도 여기저기 있어서는 안 될 존재임이 분명했다. 암은 개를 뜻하는 라틴어 고인의 유방에서 기어나가는 이 악성 정량은 실제로 개를 의미했다. 지방적이 섞인 개처럼 딱딱한 다리같이 인체의 많은 세포들이 재생되지 않는다. 우리는 그 세포들을 가지고 태어나고 세포들이 활발하게 분열하는 것은 어디든 원바람이 발생할 수가 있다. 나는 벨리시티의 정량 조직 샘플을 현미경을 보았다. 세포들은 맛보고등학교 교실에서 같이 가지런한 패턴으로 줄지어 늘어서 있지 않고 한 미치광이가 교실의 모든 생을 뒤집어 난장포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이 보여졌다. 여성의 인생 초반에 암을 일으키는 발암 물질에 특히 취약한 시기가 있다. 취약하다. 특정 유전자 돌연변이 발생률이 높은 집단에 속할 경우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 선중에서 여성 8명 중에서 1명이 인생을 시기에 따갑지 않은 유방암 진단을 받는다. DNA는 경이로운 분야이다. 이 분자는 우리 건강에 매우 중요해서 DNA 돌연변이는 후대로 유전될 수도 있고 지난 10년 동안의 유방암으로 새로 진단받은 젊은 여성들의 수는 나이 든 여성들 사이의 증가율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영국 암염사에 따르면 유방암 사례의 4분의 1 이상이 예방 가능하다. 유방암 위험 중에서 최고는 벨리시티가 보여주듯 알코올이다. 알코올, 체중도 중요한 요인이다. 과체중, 좋은 식생활, 운동, 수면이 중요하고 벨리시티의 혈액 샘플에 대한 동물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놀라운 사실을 보여줬다. 사망 시점까지 알코올 농도는 혈액이 540mg, 잉글랜드에서 운전할 수 없다는 것은 80mg에서 운전할 수 없다는 것을 봤을 때 또 합리적으로 300mg에서는 죽을 수 있고 한데 이렇게 너무 높게 술을 마셨다는 것이 놀랍다. 나는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인을 제시했다. 그런 혈중 알코올 농도를 보고 어떻게 다른 사인을 제시할 수 있었겠는가? 벨리시티의 죽음은 특히 슬픈 경우였다. 나는 이 사건을 언젠가는 경찰에게 편지를 써서 벨리시티가 유방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외견도로 부부에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유방암에는 유전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족이 알리는 것이 옳았다. 유방암은 그녀의 죽음에 어떤 식으로든 기여하지 않았지만 벨리시티의 음주는 이런 나이에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했다. 주변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40대가 되면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